6강 시작할까요? 6강은 41페이지죠. 챕터 3.2의 면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영세율에 비해서 면세가 약간 더 단순한 편입니다. 근데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오히려 면세에서 시험이 조금 더 나오는 성향이 있었는데요. 뭐 계속 이런 성향이 유지되면 문제가 이번 챕터는 좀 쉽게 나온다는 뜻이겠죠. 1점의 면세 대상을 보시면 양가로 1번의 기초생활 필수품 재화 영역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왼쪽 서류부터 읽어볼게요. 양가로 2번의 국민후생 관련 재화 영역 보이시죠? 넘기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3번에 문화 관련 재화 영역이 있고요. 양가로 4번에는 부가가치 구성 요소가 있고 즉 생산 요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가로 5번에 기타가 있습니다. 이 표 안에 있는 것들은 몇 개는 그냥 읽어만 봐버려도 쉽게 이해되는 게 있고 아니면 약간 내용 설명이 필요하거나 수업 목적으로 중요하다고 제가 판단되는 것은 그 밑에 줄을 붙여놔가지고 주의 내용이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1페이지부터 다시 오시면요. 41페이지의 동그라미 1번에 미가공 식료품이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가로 열고 국산과 외국산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단순 가공 식품의 경우에는 판매시설 및 독립적 관입, 병입 시 과세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동그라미 2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비식용 농축수 임산물과 수산물까지 이 동그라미 1번, 2번이 우리 면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제가 지금부터 1번, 2번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42페이지 다시 한번 가시겠습니다. 42페이지 가시면 주 1번에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국내와 수입을 불문한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1번이 뭐였냐면 미가공 식료품이었다고요. 미가공 식료품. 이게 1번이 미가공 식료품이었고 2번은 뭐였어요? 2번은 비식용. 먹지 못한다는 소리고 비식용 농축수 임산물이었죠. 근데 잘 보니까 이번에는 무슨 생산이라는 단서가 붙습니까? 국내 생산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이거죠. 자, 결론적으로 외산이냐 국산이냐에 따라서 과세 면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한마디로 못 먹는 것은 우리나라 것만 면세인데요. 먹을 수 있는 것은 미가공했다면 우리 소위 부가세에서 음식에 가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를 가해버리면 가공이 되죠? 열을 가해버리면 가공이 되니까 자 그냥 이거 말문제세법이고요. 시간 별로 없을 때 듣는 강의니까 답을 빨리 얘기해드려 버릴게요. 제가 국내산 쌀 과세요 면세예요. 중국산 콩 과세요 면세예요. 이거 면세죠. 왜냐하면 콩 자체가 열을 가하지 않는 미가공 식료품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긴 어때요? 러시아산 동태. 자, 동태 가공했어요? 미가공했어요? 동태는 얼린 것이지 열을 가한 거 아니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것은 다 미가공 식료품이어서 국산 외산을 불문하고 면세가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혹시 맥반석 오징어 아십니까?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부터 성격이 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활기찬 성격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회계사 된 다음에 회계 감사나 이런 일 때문에도 지방을 많이 다니고요. 아니면 강의 때문에도 참 많이 돌아다닙니다. 제 자동차의 마일리지 키로수는 장난이 아니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지방을 갈 때 휴게소에서 뭐 용인휴게소나 어디 이천휴게소나 이런 데에서 맥반석 오징어를 사 먹잖아요. 맥반석 오징어 그거 오징어를 돌에다가 구워서 파는 거 아닙니까? 휴게소에서. 내가 그거 3,000원에 사 먹었다고 쳐요. 그거 과세예요, 면세예요? 그거는 과세죠. 왜냐면 그냥 오징어는 면세인데 마트에서 그냥 오징어를 사 먹으면요. 마른 오징어를 사 먹든 생선 코너에서 그 생물 오징어 있죠. 그걸 사 먹든 면세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 휴게소에서 맥반석 오징어를 사 먹으면 이게 구워버렸기 때문에 과세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3,000원에 사 먹었어도 휴게소의 매출은 2,727원만 올라가는 거고 273원이 부가세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비식용 농축수 임산물입니다. 못 먹는 것은 우리나라 것만 면세라는 소리인데 가끔씩 물어봐요, 학생들이. 선생님, 못 먹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농축수 임산물 중에 많은데 우리 한번 해볼까? 못 먹는 거. 금붕어 드시는 분, 금붕어. 아무리 배고파도 금붕어를 구워 먹을 순 없어요? 갯지렁이 드시는 분, 갯지렁이 막 갯지렁이 한 번씩 먹어요? 낚시 가서 안 잡히면 내가 먹어, 갯지렁이를? 안 그렇잖아요. 혹시 애완견 드세요? 복날에 아무리 몸이 허해도 애완견은 먹을 수가 없죠. 혹시 나무 드세요? 나무? 목재 드시냐고요, 나무가 임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뜻밖의 농축수 임산물 중에 못 먹는 게 많은데 못 먹는 것은 우리나라 것만
그 면세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해외에서 직수입해온 애완견은 이거는 과세란 소리거든요. 이해하셨죠? 이거 쉽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주 1번하고 주 3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주 1번 미가공 식료품인데 가로 열고 국내 수입 불문. 양가로 1번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소금으로서 1. 전혀 가공되지 아니하였거나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돼요. 모양 변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빻아버리고 잘라버리고 우리 왜 정육점 가면 고기를 자르잖아요. 이런 건 괜찮아요. 모양 변하는 건 괜찮은데 성질이 변하면 안 돼요. 성질이 변하는 것을 우리 소위 열로 가공한다고 하거든요.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서 맛소금이나 설탕은 과세가 돼요. 이거 함정으로 나옵니다. 맛소금, 설탕은 이미 가공을 한 음식이기 때문에 일반 소금이 아니라 맛소금은 맛을 가미한 거잖아요. 이런 건 과세입니다. 양가로 이번에 1차 가공만 한 것은 탈곡, 정미, 정맥, 재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하고 있죠. 염장, 포장인데요. 이런 것은 열을 가하지 않아요. 우리 포장은 쌓기만 하잖아요. 포장으로 쌓기만 하고 염장은 소금만 치잖아요. 그리고 건조는 마르기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맥이나 정맥은 빻기만 해요. 빻기만. 이런 것들도 다 미가공 식료품이 들어가고요. 양가로 3번 다음의 경우도 면세인데 동그라미 1번 농산물 등의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이죠. 쌀을 빻으면 쌀겨 나오고 밀을 빻으면 밀기울 나오는데 이것도 같이 에브리몽땅 면세가 되고요. 2번 보시면 미가공 식료품을 단순히 혼합만 하는 경우인데 이게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횟집 가보세요. 횟집. 횟집에서 회 먹고 나면 카드 긁으면 과세계요, 면세계요? 회를 카드로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직 학생들은 뭐 횟집 가서 막 카드로 막 긁고 막 회 먹을 일은 별로 없죠. 나중에 뭐 회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회계사나 세무사 되면 질리게 많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회를 안 좋아하지만 횟집 가서 회 먹으면 카드 긁으면 과세계요, 면세계요? 이게 원래 면세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자 보세요. 상추를 딱 올리고 거기에다가 회 한 점 딱 올리고 마늘 올리고 뭐 양파 올리고 해서 오물오물 씹어 먹잖아요. 이러면 지금 다 면세인 것들을 내가 합해가지고 먹는 거에 불과하니까 횟집에서 회 먹으면 면세가 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러던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왜 횟집에서 회를 먹으면 과세냐? 그 이유가 기발한 얘기 하시던데 회를 먹은 다음에 탕을 먹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탕. 이거 매운탕 먹으면 매운탕은 가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믿거나 말거나 횟집에서 회를 먹으면 여기 회도 면세고 상추 면세고 다 면세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접객 시설을 갖춘 음식점에서 앉아있는 상태로 먹어버리면서 이게 여러분 입속으로 들어가서 이걸 오물오물 씹으면서 저작작용에 의한 침샘을 작용하여 침에서 락타아제와 아밀라아제라는 화학물질이 적용되면서 이게 가공된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진짜입니다. 진짜 그 회 같은 것도 원래 동그라미 2번 미가공 식료품을 단순히 혼합만 한 거기 때문에 원래는 면세가 돼야 하는데 씹어 먹으면서 접객시설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과세가 된다고 하죠. 동그라미 3번 기능성 쌀인데요. 누가 쌀에다 장난친 거야. 보니까 첨가 코팅하거나 버섯균을 배양시켜도 아직까지는 면세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주 3번 내려가시죠. 비식용 농축수 임산물인데 보면 갯지렁이, 금붕어, 목재 등 먹을 수 없는 농축수 임산물은 국내산만 면세가 되기 때문에 수입 애완견은 과세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그러면 공교롭게도 지금 하나 빼놓고 강의한 게 주 2번의 단순 가공식품이죠. 잘 보세요. 아우 배고파. 지금 제가 밥을 못 먹었는데. 단순 가공식품 상당히 재밌는 제도입니다. 단순 가공식품의 대표 주자가 김치예요. 김치하고 데친 채소라고요. 시장 반찬가게 가면 채소를 데쳐가지고 팝니다. 이거 열 가했어요? 안 가했어요? 가하긴 가했는데 본격적으로 가공식품을 만든 건 아니고 애매하게 가공한 거죠. 이걸 말 그대로 단순 가공이라고 부른다고요. 원칙적으로 단순 가공도 순수 한글로만 보면 가공식품이니까 원래는 과세가 돼야 하는데 세법의 취지에 의하면 독신자, 노숙자 또는 고시생들, 사회에 좀 기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먹기 때문에 특별히 면세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판매 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관입, 병입을 해서 한마디로 넣어서 포장해서 팔아버리면 이건 또 과세가 되는 거죠. 다 귀찮으시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종갓집 김치가 과세입니까? 면세입니까? 종갓집 김치가 과세예요? 면세예요? 이거 과세죠. 왜냐하면 판매 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관입, 병입해서 팔기 때문에 얘는 과세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김치가 면세가 되려면 왜 시장 반찬 가게에서 거기서 직접 상인 아줌마가 김치를 담은 걸 우리가 포장해서 사오잖아요. 그런 포장은 괜찮아요. 그냥 비닐에 넣어오는 거. 그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포장하고 관입, 병입해버리면 과세가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종갓집 김치가 과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볼까요? 주 2번의 단순 가공식품이죠. 양가로 1번의 의미 보시면 데친 채소,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내가 세법 강의하면서 이런 걸 얘기할 줄이야. 아무튼 온갖 그 기초적인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원래는 단순 가공식품이라고 하여 양가로 2번 면세 여부는 얘들도 열을 가했거나 단순히 가공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세여야 하지만 재래시장, 자취생, 우대 등을 위해서 특별히 면세해주고 있는데 양가로 3번까지 정확히 정리하셔야 하는데요. 양가로 3번 보시면 관입 등 과세라고 돼서 단순 가공식품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 병입 등으로 판매 시 과세가 됩니다. 다 귀찮으시면 가로에 있는 것처럼 종갓집 김치 과세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만 일시적 운반 편의를 위해서 관입을 하면 이때는 면세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 반찬 가게에서 비닐에 담아준 김치는 면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항상 그 뭐라고 해야죠? 공식 질문 하나 있죠. 공식 질문. 병우유. 병우유 과세예요, 면세예요? 관입, 병입했으니까 과세죠?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과세, 면세가 아니죠. 병입, 관입 여부가 과세, 면세로 판가름 나는 것은 오직 누구만 그런 겁니까? 단순 가공식품만 그런 거예요. 우유를 뭐라고 불러요?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부르죠. 얘는 당연히 면세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유를 병이나 팩에 넣어서 팔겠지. 설마 우리가 막 목장 가서 직접 빨아먹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우유는 당연히 면세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는 과세계요, 면세계요? 이거는 뭐죠? 이건 다 아시던데 이건 과세죠. 왜 과세인지는 아시는 거죠. 바나나 우유는 우유에다가 바나나를 가공한 가공유라고 부르는 거지 처음부터 젖소한테 억지로 바나나를 먹여서 짠 우유인 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소위 가공식품이 되기 때문에 과세가 됩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흰 우유보다 바나나 우유가 조금 더 비싸다. 그 이유가 바나나 우유에는 바나나 향을 착향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얘는 10%가 부가세가 더 붙기 때문이겠죠. 자, 다시 또 41페이지로 가십니다. 41페이지 가니까 이번에는 동그라미 3번부터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읽을게요. 동그라미 3번에 수돗물 가로 열고 생수는 과세죠. 생수는 과세. 그 다음에 연탄과 무연탄, 유연탄은 또 과세입니다. 유연탄.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제가 공부할 때 편입된 면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당연히 생필품 중에 하나겠죠. 5번에 여객 운송 용역이 면세인데 우리는 거꾸로까지 기억하셔야죠. 다만 몇 가지 좀 사치스러운 교통 운송 수단인 항공기, 우등고속버스, 올해 해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고속버스는 이제 면세로 뭐라고 해야죠? 밑으로 떨어졌다고 그래야 하나? 근데 이게 더 좋은 거죠, 면세니까. 일반 고속은 면세가 돼버렸고 최상위에 있는 우등고속만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고속철도, KTX까지는 과세입니다. 자, 4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과세인 것 4개 뭐 있냐면 항공기, KTX, 택시, 올해부터 우등고속버스 이 4개는 과세니까 기억하세요. 동그라미 6번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동그라미 7번 주택 공급 중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 용역은 제가 나중에 주 4번과 주 5번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강의해드리는 걸로 약속하고요. 그 밑에 양가로 2번 내려오면 국민후생 관련 재화 용역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의료보건 용역은 대부분 면세인데 가로 열고 일부 미용 목적은 과세로 바뀌었고요. 최근에. 그리고 수의사 용역도요. 서울에 있는 수의사든 지방에 있는 수의사든 우리 애완견을 들고 가서 주사를 맞추든 우리 케이지 우리에 있는 뭐 소나 돼지가 주사를 맞든 예전에는 다 면세였는데 최근은 과표를 발굴하겠다는 국세청의 고야 신보에 의해서인지 최근에는 수의사가 주는 것 중에서 애완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과세로 바뀌어버렸고 그게 아니라 시골이나 이런 데에서 가축 진료 받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AI가 뭐 창궐해가지고 뭐 주사를 맞춘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가축 진료 관련된 것만 지금 면세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 약사의 조제는 면세고 의약품 판매는 과세입니다.
우리 처방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프리스크립션이라고 하죠. 이거 받아가지고 조제약 받아오는 건 면세요. 그게 아니라 약국에서 바카스 사오는 건 과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정부의 허가, 인가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교육용역, 산학협력단은 다 면세입니다.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 이룸경영, 정부의 허가인가 등록 신고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됐죠. 일반적인 웬만한 교육업체는 다들 면세란 소리입니다. 동그라미 3번 우표,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자, 2개. 집전화와 핸드폰은 과세입니다. 집전화와 핸드폰은 과세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법 소정 제조 담배 중 판매 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가 지금 있나 모르겠지만 이것도 면세고, 양가로 3번 문화 관련 재화 영역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도서만이 아니라 도서를 대여해주는, 왜 우리 책방 있잖아요. 책방 비 오는 날 뭐 책 한 권 빌려가지고 라면 먹으면서 보는 그 책 300원, 500원. 이 책방도 똑같이 면세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신문 면세인데 올해 개정세법에 이 중에 인터넷 신문도 들어왔지만 수업 목적으로 크게 중요해 보진 않습니다. 잡지, 관보 및 뉴스 통신까지는 면세인데 가로 열고 방송 및 광고는 과세라고 되어 있고요. 3번 보시면 예술 창작품, 근데 골동품은 과세고요. 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영리 목적이나 아마추어 운동경기면 면세고, 4번 보시면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우리 거의 안 가는 곳 있죠? 이 안 가는 곳들이 대부분 면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가로 4번에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의 생산요소인데 동그라미 1번 인적 용역, 동그라미 2번 토지, 동그라미 4번, 3번 금융보험 용역입니다. 이거 개강하는 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번 또 나온다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간단히. 우리 계속 강의의 주인공이 이마트죠. 이마트. 맞죠? 이마트가 오리온에서 초코파이를 얼마에 사오죠? 이마트가 초코파이를 2,000원에 사오죠? 그래서 얼마에 팝니까? 3,000원에 팔죠? 3,000원에. 자, 부가된 가치 얼마예요? 부가된 가치. added value 얼마예요? 1,000원이죠? 여기에 10% 곱해가지고 부가세 얼마 매깁니까? 100원 매기죠? 자, 근데 얘 이마트 입장에서는 3개의 경제 주체들, 엄밀히 말하면 경영자까지 4개거든요. 4개의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마트를 지탱해주고 있는데, 토지를 공급해준 소위 지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신용을 제공해준 소위 은행, 금융,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해줬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가를 400원, 300원, 200원, 나머지 경영자가 노력한 부분이 1,000원이라고 하면, 100원이라고 하면 4, 3, 2, 2를 더해서 1,000원이 다시 나오는 건데, 얘네한테 또 10%씩 과세해버리면 위에서 세금 내고 얘네들이 세금을 또 내니까 전형적인 몇 중과세다? 이중과세가 돼서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산요소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다시 이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양가로 보내 기타의 동그라미 1번, 2번은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1번은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공급하는 경우죠. 좀 귀찮더라도 이 공급의 밑줄이에요. 얘네들이 공급하면, 국가는 웃긴 놈들인데 지들이 공급하면 무조건 면세랍니다. 물론 일반 사기업체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우체국 택배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 업종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사기업과의 형평성 때문에 10%를 붙이긴 붙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면세고요. 동그라미 2번, 참 웃긴 제도인데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공익단체의 무상의 밑줄 그으시면 돼요. 의 무상. 자, 정리합니다. 1번, 국가가 지들이 공급하면 그냥 무조건 면세. 2번, 우리가 국가에 공급하면 어떻게 해줘야만 면세입니까? 거저 공짜로 줘야만 면세. 세상이 참 불공평하죠. 1번, 2번은 서로 구분하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3번부터 8번까지는 혼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43페이지에 지금 몇 개 설명 안 된 것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주 4번에 보시면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인데, 이거는 부가세법에서 워낙 많이 배워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해도 괜찮죠? 자, 양가로 1번에 면세대상 보시면 주택, 그리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의 연 면적이 정착된 토지 면적의 전체 면적의 5배 또는 도시지역 이외에는 10배까지는 다 주택 부수토지로 인정되니까 면세인 거잖아요. 그게 넘어가면 6배짜리나 11배짜리가 돼버리면 그거는 과세가 되는 거고요. 양가로 이번에 겸용주택의 임대도 부가세에서 워낙 많이 받습니다. 실은요, 우리는 표안의 반가로 1번부터 보실까요? 표안의 반가로 1번 보시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넓으면 전부 주택에 해당해서 다 면세인데, 그래도 오른쪽 세로에
부수토지는 몇 배를 넘을 수는 없습니까? 5배는 넘을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보시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당연하지만 동그라미 1번 주택은 주택 면적만 면세, 상가는 상가 면적만 과세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오른쪽 세로 가보시면 동그라미 1번 주택 보수 토지는 일단은 5배는 넘을 수 없는 건 주지의 사실이고 A점을 보시면 토지 면적 곱하기 전체 면적분의 주택 면적이라고 해서 전체 건물분의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분해하는데 이런 표현은 말로 듣는 것보다 계산 문제로 풀어보는 게 훨씬 쉽죠, 실은요. 자, 그 밑에 꽃표시 1번 보시면 2층 이상의 건물은 건물 정착 면적, 즉 바닥 면적을 건물 면적분의 주택 면적으로 안분해하는데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올 것이고 나와봐야 1차 수준은 아닐 확률이 크니까 요 꽃표시 1번, 꽃표시 2번은 굳이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주 5번에 보면 면세하는 의료 보건 용역의 범위도 이것도 저랑 같이 공부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혼자 읽어보시면 돼요. 정말입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혼자 읽어보세요. 대신에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동그라미 1번에 그 아래 쭉 가시면 땡마크에 쌍꺼풀 수술 등이 있는데 이거는 의료보건용역 중에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자신이 개인적으로 선호로 하거나 필요하니까 한 거 물론 죄송해요. 물론 절실하게 필요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일반적으로 이런 수술은 미용 성형 수술은 꼭 해야 하는 수술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잘 보시면 또 땡마크 세 번째 줄 가보시면 무슨 선천성 기형을 재건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건 또 면세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미용 성형수술은 과세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주 6번 보시면 토지 건물의 임대와 건급인데요. 아마 이 표는 다른 책에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표는 공부할 때 워낙 헷갈려가지고 수험생이었던 제가 만들었던 그 당시의 표기 때문에 이거 한번 설명 좀 해볼게요. 이거 많이들 오해하거든요. 공부할 때 또 어찌나 헷갈리든지. 이거는 이 표를 직접적으로 물어볼 확률은 낮아요. 근데 이걸 아셔야 부가세가 좀 쉽게 이해가 되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뭐부터 나와요? 건물부터 나와요. 자, 반가로 1번에 건물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 토지가 그 다음 나오고요. 건물은 다시 주택이냐 상가냐 동그라미 1인가요? 맞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주택인데도 국민주택이냐 아니면 2번 국민주택을 초과했느냐, 좀 넓은 집이냐, 실무적으로 40평대 아파트부터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을 초과한다고 합니다. 분양면적으로.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상가냐. 여기가 공급이 먼저 나왔나요? 임대가 먼저 나왔군요. 임대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공급이 나왔죠. 자, 이거 빌려주고 월세 받는 거, 이건 사고 파는 거 이해하시는 거죠? 우리 쉬운 거부터 하자. 토지는 언제나 과세예요, 면세예요? 토지는 언제나 면세하면 여기서부터 틀리는 거 아시죠? 토지는 사고 파는 것만 면세입니다. 공급만 면세고요. 남한테 토지를 빌려주고 월세 받고 있는 사람들은 토지의 임대는 과세인 거 모르셨죠? 왜 그런지 아시죠? 토지를 남한테 빌려주고 월세 받는다? 이 상당한 부자입니다. 상당한 부자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면세해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죠? 상가도 월세 받든 사고 팔든 그냥 상가도 일반적으로 과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가 수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상당히 부자거든요. 자, 주택은 월세 받으시면 그 집이 넓은 집이든 아니든 그냥 무조건 면세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 월세에다가 과세해버리면 한마디로 지난달까지는 5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세입자가 이번에는 55만 원을 달라고 분명히 주인장이 할 테니까 우리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도 아닌 부가세에서는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면세가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을 공급하는 거 처음에 레미안 아파트가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 세입자가 아니지 우리 입주민들한테 아파트를 처음 공급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잘 구분하셔야 하는데 국민주택까지는 면세고요. 국민주택을 초과하면 과세가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요 30평대 아파트예요. 우리나라에서 30평대 아파트까지는 대부분 국민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파트가 제가 한 4년 전에 샀을 때 그때 당시 5억에 좀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히 85제곱미터, 제곱미터로 하면 85제곱미터예요. 85제곱미터가 안 되게 하려고 아파트를 84.96제곱미터로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 아파트만의 꼼수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적인 30평대 초반 아파트 있죠. 31평, 32평, 33평, 한 34평까지는 전용 면적으로 일부러 85제곱미터를 안 되게 만듭니다. 이걸 구평수로 얘기하자면 25.7평 정도 되는데요. 요새는 평을 쓰면 안 되니까 85제곱미터가 안 되게 84.96제곱미터나 97제곱미터로 아파트를 만들어요. 우리 아파트가 0.05제곱미터만 컸다. 0.05제곱미터가 얼마큼인지 아세요? 요 손톱만큼이거든요. 너 별 어디 있어, 별? 이 한 별 정도 면적이 0.05입니다. 이만큼만 컸으면 우리 아파트는 10% 과세가 돼서 제가 그 당시에 10% 과세가 돼서 5억 5천 정도에 살 뻔했으니까 이런 표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굳이 수험 목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회계사 세무사 수험생들의 상식적인 것들이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거짓말인 거 알죠? 우리 아파트가 0.05제곱미터만 컸어도 부가세가 붙긴 붙는데 토지에만 붙게요? 건물에만 붙게요? 아시죠? 건물에만 붙는 거, 토지는 면세니까. 그러면 5억에 1.1이 되는 게 아니라 5억 중 토지 부분이 3억이고 건물 부분이 2억이라면, 그러니까 아파트도 토지도 있고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 부분인 2억에 의해서 10%가 더 붙으니까 5억 2천이 될 뻔했겠죠. 여기까지는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 이 표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좀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 표는 중요한 표니까 꼭 기억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주 7번 보시면 금융보험용액인데요.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은행, 증권, 보험업 등의 법에 열거된 용역은 면세라고 되어 있는데 단 다음의 용역은 또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취지가 뭐냐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들은 은행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은행이 약간 외도하는 업무거든요.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1번 복권 파는 거죠. 예? 동그라미 2번은 기업 합병 또는 기업 매수 중개 M&A 같은 거 해주는 거거든요. 3번 보시면 부동산 임대합니다. 우리은행이 예를 들어서 본점 명동이 약간 스페이스가 남아가지고 1층을 병원이나 어딘가에 임대해 준다면 그 임대 수입이 나올 텐데 그런 것은 과세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감가상각자산의 대여 영역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과세가 될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양가로 2번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금융보험 용역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보험 용역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 용역과 동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약간 돈이 남아가지고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금융보험업인가요? 아니면 제조업인가요? 제조업이죠? 근데 이럴 경우에도 자기의 사업의 부수에서 일회성으로 누군가한테 이자 빌려주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금융보험 용역을 보기 때문에 이것도 면세해 주겠다는 상당히 독특한 제도입니다. 귀찮으시죠? 그냥 결론만 내드릴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자를 주고받으면 그 이자를 은행이 주고받든 아니면 일반 삼성전자가 주고받든 과세다 면세다? 그냥 무조건 면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점 보시면 주 8번은 제가 아까 구두로 설명드렸고요. 사기업과 경쟁업체에 있는 것들은 다들 국가라고 하더라도 과세된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2점 보시면 면세 포기제도인데 이것도 질문이 가끔씩 들어오더라고요. 면세는 최종 소비자들이 주로 생필품 같은 거 소비할 때 완전 면세가 아니더라도 부분적이라도 세금을 면해주는 건데 이 면세 사업자가 나는 더 이상 면세하기 싫어 일반 과세로 바뀌고 싶어라고 해서 면세 포기를 함부로 할 수 있게 해놓으면 결론적으로 그 손해는 누가 보게요? 최종 소비자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면세 포기라는 제도가 있긴 있으되 아무나 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한데 어떤 경우에 면세를 포기하냐면 아까 이미 설명했잖아요. 내가 쌀을 사고 팔고 있는데 이번 쌀을 해외에 수출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돼야 합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수출을 위해서 면세를 포기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학술연구단체가 면세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솔직히 학술연구단체가 면세사업자인지도 몰랐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최종 소비자로서 학술연구단체하고 거래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면세를 포기할 수 있게 해준 제도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양가로 1번의 의미에 누적 효과를 제거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양가로 2번의 면세 포기 대상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이게 제일 중요하고 많이 물어봅니다.
1번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 용역, 면세인 쌀을 수출하는 경우구나. 2번 보시면 공익단체 중 학술연구단체와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도 면세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3번, 이제 지금부터는 일종의 행정 절차고 절차 규정인데 이것도 은근히 가끔씩 물어보니까 잘 따라오세요. 어려울 건 없습니다. 1번 면세되는 둘리상의 사업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용역의 공급을 구분하여 면세 포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면세를 2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업종만 수출하느라고 걔만 면세 포기하면 그것도 이론상 가능하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영세율 적용 대상만을 포기한 경우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는 면세 포기 효력이 없음. 아까 설명드린 거네요. 예를 들어서 수출 재화를 면세 포기한 경우 일부 재화를 수출하고 일부 재화는 국내에 공급하면 국내 공급분은 면세를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양가로 4번에 보시면 절차 규정이죠. 1번 면세 포기 신고를 하고 지체 없이 또 나왔네요. 지체 없이라는 짧은 시간을 얘기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요. 굳이 승인까지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2번 보시면 면세 포기 신고 기한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면세를 포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3번 보시면 면세 재적용 적용이라고 해서 제한이라고 해서 야, 나 괜히 면세 포기했다. 좋을 것도 없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해서 면세 포기한 사람이 다시 면세로 함부로 돌아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진 않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면세 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부가세 면세를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면세 포기 신고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4번 포기 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에 다시 드디어 3년 버티고 다시 면세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려면 면세 적용 신고서와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 이때 만약 면세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3년 후에도 여전히 면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냥 과세인 거예요. 여전히 면세 포기, 즉 과세로 일종의 지위가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주의해 보시면 면세는 주로 최종 소비자의 부가세를 경감하게 한 제도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학술 연구단체는 포기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붙여왔지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몇 것만 풀어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47페이지 보시면 1번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법령으로 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한다. 맞는 설명이죠. 특히나 금지금은 제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2번 보시면 사업자가 법령으로 정한 중개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영세율 적용한다. 맞죠? 중개무역 같은 거 들어간다고 했으니까요. 3번 보시면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영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한다. 맞는 말이겠네요. 4번 보시면 영세율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면 그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대해서 동일하게 면세를 적용할 때만 영세율 적용해준다. 소위 상호 면세주의라고 부르죠. 5번 보시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신고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너무 쉽게 틀렸다. 그렇죠? 영세율 사업자 이거 다 하시는 건데요. 세율만 영일 뿐이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틀린 설명 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문제는 CTA 2014년 따끈따끈한 문제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재화 용역의 공급 중 면세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은행법에 따른 은행 업무, 부수 업무, 전자상거래, 지급대행에 해당하는 금융용역. 이건 뭐 은행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면세 부수되는 용역이겠죠.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부수되는 거니까 당연히 면세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받은 수학학원 문제없죠. 디귿, 국가 지자체의 유상 틀렸죠. 리을, 잡지증 정기 간행물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기 간행물을 찍고 있는데 광고는 제외되면 깔끔히 맞습니다. 미은, KTX는 과세죠. 그쵸? 자, 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8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부가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 나올지 않은 것은 1번 부가세법은 주로 소비주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영세율제를 두고 있고 부가세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 면세를 두고 있다. 정확한 설명이죠.
정의라고 할 수도 있고요. 2번 영세율은 영세율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완전 면세 제도다. 맞는 소리고요. 3번 면세는 면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일부만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분 면세 제도다. 부분 면세 제도라는 말은 맞는데요. 일부 전부 환급은 안 됩니다. 일부 환급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오답이겠네요. 4번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그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폭이 신고만 하면 돼요. 승인받을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겠습니다. 5번 보면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이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아무런 사업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이겠죠. 자, 이번에는 5번 간단히 풀어볼까요? 부가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가공하지 않은 비식용 못 먹는 농산물은 국산과 수입산 모두가 면세다. 아니죠? 비식용 농축수임산물은 우리나라 것만 면세고요. 2번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요거는 한참 후에 8절에 배웁니다. 3번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된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우리 수업 목적으로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면세폭에 신고를 한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간 면제를 받지 못한다. 아니요. 신고한 날부터 3년. 마지막으로 5번 은행법에 의한 은행은 부가세법상 면제 대상이다. 맞죠? 뭐 별다른 설명이 없다면 얘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다. 그런 설명이 없다면 면세가 맞겠습니다. 7번 문제.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수출품의 원자재는 2014년 12월 20일 공급됐으나 이에 대해서 내국신용장이 1월 27일 아우 안타까워. 왜냐면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개정세법입니다. 이거 이제 내국신용장이 며칠 이내에만 개설되면 돼요. 우리 작년까지는 며칠이었냐면 20일이었는데 이제 1월 25일까지만 개설되면 여전히 영세율인데요. 그게 아니라 1월 25일 이후에 개설되면 그냥 10% 우리나라 일반 과세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너 별 하나 받아라.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25일로 개정됐습니다. 25일로. 이거 반드시 중요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국내 사업장만 있는 사업자가 가공임, 보통 가공임이라 하면 임금을 얘기하거든요. 가공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베트남 현지 가공업자에게 원재료를 반출하여 가공시킨 후 가공 물품을 현지 중국에서 인도하는 거, 이걸 바로 위탁 가공이라고 하죠. 위탁 가공 무역이니까 이거 영세율의 일종이고요. 3번 보시면 신제품의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서 신제품의 견본품은 아예 재화 공급이 아니니까 영세율 될 수 없어요. 4번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수출품 생산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출을 대행하고 수출 대행 수수료를 받습니다. 엄한 소리 하고 있죠.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무역상사 끼고 수출하면 삼성전자가 면세요. 무역상사가 삼성전자하고 수수료 주고받는 건 당연히 과세겠죠. 5번 보시면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건설 용역을 수주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본점으로 받는 경우. 왜 아까 제가 왜 부동산 임대 용역 안 된다고 앞 시간에 연세어학당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때 부동산 임대업도 없지만 요 건설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 없었거든요, 열거된 거에. 그러니까 이것도 미안하지만 10% 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이 실은 정답은 1번이죠. 근데 이 1번은 조기환급 관련된 거니까요. 지금 풀기는 좀 그렇고요. 나중에 8절을 다 공부하시고 다시 1로 돌아와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번하고 10번 남죠? 9번, 10번 마저 풀어보고 마칠게요. 9번 문제 보시면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물어봤고요. CTA 2012년 문제입니다. 1번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도 주한 미국군 군납계약서에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 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이다. 제가 내국 신용장은 우리나라 거래라고 그랬어요. 즉 현대모비스가 현대차한테 원재료, 부품을 공급할 때도 내국 신용장만 개설하면 둘 사이의 영세율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현대차가 이거를 수출 용도에 사용했는지를 따진다 안 따진다? 거기까지도 안 따지는 대단한 제도라고 했는데 그래도 얘는 틀렸죠. 왜냐하면 얘는 처음부터 주한 미군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받는 거였잖아요.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무리 그 앞 단계인 내국 신용장이라고 하더라도 수출,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할 수 없는데
이 문장에서는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1번이 오답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사업자가 재화, 견본품 아니래요. 샘플 아니래요. 다행이죠. 견본품 아닌 것을 국외로 무상 반출하면 영세율이다. 맞고요. 3번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죄송합니다. 국외에서 건설 영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다. 왜냐하면 제가 앞 시간에 부동산 임대 영역은 해외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이 없는데 건설 영역은요. 사업장 하나하나가 해외 건설 현장이 아니라 본점이거든요. 본점.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외국 가서 다리를 지어줘도 그게 우리나라 사업 권한이 있어요. 우리나라 과세 권한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국외 제공 영역이 되는 건데 이 3번 심지어 상대방 내가 돈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4번 보시면 사업자가 국가 지자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영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거는 소위 조특법상 영세율이라고 해서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5번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위탁자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항상 주인장이 받으셔야 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10번 문제네요. 부가세법상 면세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리고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에 관련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가 면세 포기가 가능하죠. 이거 제가 자주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번 부가세의 면세 포기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아닌데 언제든지 가능한데 그렇죠. 3번 부가세 면세 포기하려는 사업자는 면세 포기 신고서에 의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4번 부가세 면세 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가 다시 부가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 적용 신고서와 함께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죠. 이거 이제 반납해야 하거든요. 일종의. 그리고 면세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냥 계속해서 너는 면세 포기 상태다. 면세로 함부로 돌아오는 거 아니다. 5번 보시면 부가세 면세 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다시 부가세로 면제를 받지 못하니까 신중하게 선택하셔라 라고 했죠. 맞죠?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세율하고 면세를 좀 간단히 강의했고요. 제가 요새 이제 집필 일정이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 앞으로 뒤로 갈수록 강의를 좀 꾸준히 빨리빨리 올릴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강의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수강해서 빨리빨리 업데이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